자, 오늘은 이제 3장으로 들어갑니다. 2장은 여러분들이 그 책에 있는 대로 그 자일링스의 웹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한번 그 다운로딩 해 가지고 PC에 인스톨 하면서 한번 쭉 따라서 해 보세요. 그러면 될 것 같고, 이제 3장이 베를로그의 이제 문법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1장 FPG 얘기하면서 맛은 다 봤죠? 어떻게 베를로그 프로그램을 짜고 하는 건 다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뭘 가지고 했죠? 하페드하고 플레다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맨 처음에 우리가 그 베를로그의 이름 짓는 법입니다. 장명법이라고 그럴까요? 자, 첫 번째 항상 뭐가 나오라고 그랬어요? 이미 그 1장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항상 첫 번째 이름에 맨 처음에 나오는데 두 번째부터는 자, 첫 번째 뭐가 나오라고 했어요? 아니, 베를로그 이름, 변수나 이름을 지을 때 알파벳이 오라고 그랬죠. 대문자, 소문자 다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위치부터는 알파벳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숫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알파 뉴메릭입니다. 0, 9 숫자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알파벳하고 요게 첫 번째 나올 때 하나 허용되는 특수 문자가 있었어요. 뭐예요? 언더바. 언더바가 허용됩니다. 첫 번째 문자. 첫 번째 문자는 반드시 알파벳이 나와야 되는데 특수 문자 하나가 외로 나올 수 있는 게 언더바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이제 알파 뉴메릭에서 소문자, 대문자, 알파벳, 그 다음에 또 뭡니까? 0에서 9. 마찬가지로 언더바도 나올 수 있겠죠, 그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특수 문자가 하나가 더 허용됩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 안 했는데 1장에서 뭘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본 사람 없어요? 달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달러. 언더바, 달러, 특수 문자. 두 번째 위치부터는 달러도 허용이 됩니다. 달러.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언더바 A, B, C, 달러, D, E, F 이라면 정상적인 이름인가요? 아닌가요? 정상적인 이름이 되죠. 자, 만약에 9 A, B, C 이름을 줬다. 왜? 첫 번째 구자에는 알파벳만 나오라고 그랬죠. 숫자가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름을 짓다 보니까 나는 내만에 내 자식한테 이름을 갖다가 이쁘게 지어주고 싶은데 너무 제한적이죠. 그래서 이쁘게 지어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때 이제 허용되는 게 뭐냐면 escape sequence입니다. escape sequence. 내가 이름 짓는데 이런 제한을 내가 넘어서 이름을 짓고 싶을 때는 반드시 첫 번째 escape sequence 시작하는 캐릭터가 뭐냐면요. 백슬래시입니다. 백슬래시. 이게 슬래시죠. 요거는 거꾸로 된 슬래시다 해서 백슬래시라고 합니다. 백슬래시. 백슬래시로 하게 되면 어떤 이름을 붙여줘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스트릭 9999 이런 식으로 본래는 안 되죠. 에스트릭으로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백슬래시만 넣어주시면 어떠한 문자가 나와도 내가 이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름을 갖다가 내가 짓고 싶은 이름이 있는데 도저히 허용이 안 될 때는 뭡니까? 백슬래시로 해가지고 그냥 어떤 이름을 지어도 됩니다. 이렇게. 자, 일단 이제 네이밍 하는 이거 뭐 잘 안 지워지나?
자, 뭐 저번에 1장 할 때 이미 다 했으니까 이제 기억나시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 타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베를로그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 자, 1장 할 때 나왔던 데이터 타입에 뭐가 있었어요? 와이어. 두 번째, 레지스터. 예, 이제 요걸 조금 더 이제 조금 이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일단 제일 많이 쓰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베를로그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네트워크 할 때 넷. 두 번째가 레지스터. 알리지. 자, 그게 이 넷 데이터 타입의 일종이 바로 뭐냐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와이어입니다. 네. 어떤 회로의 출력을 다른 회로에 연결해 주는데 이렇게 어떤 회로의 출력을 다른 회로의 입력에다가 가해 줄 때 쓰는 이게 바로 뭐냐면 선 연결에 사용하는 와이어입니다. 와이어.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선 연결. 그래서 저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출력이 나올 동안에는 값이 나타나다가 출력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값이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죠? 그런데 뭔가 저장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이 레지스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프리플랍에다가 데이터에다가 입력에다가 값을 넣어주고 출력에다 저장해 놓으면 이 입력이 없어지더라도 출력이 계속 저장돼서 나타나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레지스터는 또 언제 많이 사용하느냐면요. 변수. 뭐 우리 C 언어 짤 때 변수를 뭐라고? variable이라고 그러죠. 네. 변수가 뭡니까? 여러분들 메모리에다 값을 저장해 놔놓고 나중에 그걸 가져와서 사용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변수를 할 때는 이제 레지스터를 쓰고요. 우리가 이제 선 연결에 사용할 때는 와이어를 쓰는데 이걸 갖다 크게 범주를 크게 잡았을 때는 넷 데이터 타입이라고 그러는데 넷. 그렇다고 해서 넷이라고 선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레지스터 A 변수 이렇게 저장해 우리 선언했죠. 혹시 이래가지고 뭐 넷 A 이렇게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크게 범주를 나눴을 때 넷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와이어가 있고 또 뭐가 있다고 교과서에 한번 보시죠. 뭐가 있다고 있나요? 예, 교과서 50페이지 보세요. 50페이지. 예, 와이어하고 여기다 쓸게요. 와이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옆에 try. 예, 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와이어하고 트라이하고 차이점 뭐냐면 교과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드라이버가 여러 개 있을 때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드라이버가 여러 개 있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연결하는 건 그냥 드라이버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구동하죠, 하나. 예? 하나 구동하죠. 거기에 반해서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 출력이 여러 군데 쏘는 거 있죠.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드라이버가 여러 개 있다고 그럽니다. 드라이버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와이어라고 선언해도 되고 트라이라고 해도 뭐 그냥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와이어라고 선언하면 안 되고 뭡니까? 트라이라고 써요. 드라이버가 여러 개 있을 때는 트라이라고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름만 트라이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와이어 넷 데이터 타입. 네, 넷의 예, 첫 번째 와이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저번 학기 공부했을 때 와이어드 와이어드 오화입니다. 와이어드 오화. 그 다음에 우리가 TTL 공부할 때 저번 학기에 요거는 뭐냐면 와이어드 엔드.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마 저번 학기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연결했을 때.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는 사람은 저번 학기 공부했던 책에 오픈 컬렉터 아웃풋에 관련된 부분에 보시면 자, not the gate인데 오픈 컬렉터 아웃풋의 출력이다 하는 뜻으로 에스트리크를 붙인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다 까먹었죠? 아마 거의 다 까먹었을 것 같아. 자, 출력단에 우리가 보통 어떻게 되냐면 여기 파워 스플라이 VCC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컬렉터 쪽에 저항을 달아줘야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하이 볼테이지가 있으면 전류가 흘러가지고 이 스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온 돼서 여기 나타나는 전압이 뭐가 됩니까? 스위치 온 되면 저항이 없는 상태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항이 어디에 다 걸립니까? 여기에 다 걸리고 여기는 저항이 안 걸리니까 여기 0볼트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네? 반대로 여기에 로우 볼테이지가 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옵 되면서 요 내부가 끊깁니다. 끊어집니다. 여기 전류가 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못 오르고 여기 저항이 무한되고 여기는 저항이 작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압이 어디다 걸려요? 여기다 걸리니까 무슨 전압이 나타나요? 하이 볼테이지가 나타나니까 이게 일종의 무슨 게이트 역할을 합니까? not 게이트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저항이 필요하죠. 그죠? 저항이 필요한데 오픈 컬렉터는 뭐냐면 컬렉터 쪽에 저항을 갖다가 끊어놨어요. 끊어놨다는 표시로 우리가 not 게이트 여기다가 에스트릭을 표시합니다. 컬렉터 쪽이 없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외부에서 뭘 해줘야 되겠어요? 내가 여기 스프라이즈나 그 다음에 요 저항 요걸 갖다가 내가 외부에서 가해줘야만 동작을 하겠죠. 그죠? 네,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저번 시간에 저번 학기 때 오픈 컬렉터 아웃풋이라고 했어요. 오픈 컬렉터 아웃풋. 그래서 오픈 컬렉터 아웃풋을 동작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요거는 IC고요. IC 바깥쪽에 내가 어떻게 해줬다는 겁니까? 요걸 내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내가 달아준 거예요. IC에서 공급되는 게 아니고 오픈 컬렉터 타입은 반드시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요걸 갖다 우리가 풀업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풀업 5볼트로 끌어올리는 저항이다. 풀업 레지스터. 어떤 경우는 이런 저항도 있습니다. 네? 요걸 갖다가 보니까 그라운드로 끌어내리죠. 이런 저항은 뭐냐면 풀다운. 그래서 저항에는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풀업 레지스터, 풀다운 레지스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픈 컬렉터 타입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외부에 풀업 레지스터, 그 다음에 뭐를 또 가야죠? 외부에서 저항을 달아줘야 됩니다. 전압을 달아줘야 전압을. 자, 그럴 때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면 TTL은 여기에 IC로 딱 설계될 때 여기에 무슨 전압을 가해주는 거로 딱 고정이 되어 있냐면요. 5V 전압밖에 못 가해줍니다. 5V 전압밖에 우리가 가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풀업 저항은 내가 V 전압도 내가 정할 수 있고 저항값도 내가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해주는 전압을 5V로 국한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냐면 25V, 20V 이렇게 높은 전압을 우리가 가합니다. 높은 전압 가하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높은 전압을 가하면 자, 요 저항값이 같을 때 전압이 5V 전압이 5V일 때하고 10V일 때하고 15V일 때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항은 똑같아요. 전압을 높여주면 어떻게 돼? 큰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어떤 경우에 쓰냐면 큰 전류를 흘려줘야 될 애플리케이션이 있죠. 큰 전류 흘리는 애플리케이션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릴레이. 예. 인덕턴스를 구동하는 릴레이 같은 거는 큰 전압을 요구하거든요. 보통 한 15V, 20V 요구합니다. 5V 전압 가지고는 릴레이가 요구하는 전류를 갖다 흘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릴레이 구동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큰 전류 요구하는 게 LED에 요구되는 전류가 한 20mA 되거든요. LED 전류를 켜기 위해서 20mA 구동 전류를 요구하는데 TTL 가지고는 기껏해봐야 몇 mA밖에 못 구동하거든요. 그러니까 TTL만 가지고는 LED에 불을 켜기에는 너무 미약합니다. 전류가 조금 흐르면 LED 밝기가 약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오픈 컬렉터는 어떤 용도에 쓰느냐면요, LED 구동 또는 릴레이 구동, 계전기라고 그러죠, 릴레이. 그래서 LED나 릴레이를 구동하실 때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오픈 컬렉터 아웃풋을 갖다가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1학기 때 배웠던 거, 저번 학기 때 배웠던 거 이제 기억납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오픈 컬렉터가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오픈 컬렉터 아웃풋을 갖다가 두 개를 갖다가 단지 뭐로 해서 선으로 연결했죠, 그죠? 선으로 연결해가지고 요 다시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나트 게이트죠, 그죠? 예, 일반적인 나트 게이트로 최종 출력을 뽑아냅니다. 아웃, 인, 투. 입력 두 개가 들어오고 아웃풋을 끄집어냈을 때 자, 이렇게 했을 때 단지 선만 연결했을 뿐인데 여기에 무슨 게이트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랬어요? 1학기, 저번 학기 때 공부할 때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기억납니까? 단지 구리선으로 연결했을 뿐인데 여기에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엔드 게이트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와이어드 엔드라고 합니다. 와이어드. 여러분 해석하시면 요 입력에 대해서 요 출력을 갖다 논리 회로를 해석하시면 꼭 여기에 선 연결만 해놨는데 엔드 게이트가 하나 뜩 달린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와이어드 엔드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언제 나타나냐면 TTL 게이트. TTL 시리즈에서는 그렇게 되고요. 만약에 ECL 게이트, 다른 시리즈입니다. TTL 시리즈 말고 ECL 시리즈는 이건 이미트 카플드 로직이라고 그러는데 ECL일 때는 선 두 개를 연결해 놓으면 이 선 연결해 놓은 부분이 무슨 게이트가 있는 것처럼 역할을 하냐면요, 오아 게이트가 꼭 달린 것처럼 동작을 하게 된다. 이걸 갖다가 이제 와이어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 컬렉터 아웃풋 썼을 때는 출력 두 개를 물렸을 때는 꼭 엔드 게이트가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거 이제 선언하고 싶을 때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하고 싶을 때 쓰는 게 와이어드 엔드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YOR로서 내가 동작시키고 싶다 그러면 데이터 타입을 wired OR라고 써내죠.
됐죠? 그러면 wired하고 try가 똑같으니까 뭐라고 해주면 됩니까? 다른 말로는 try and try or. 요거는 뭡니까? 드라이브가 하나밖에 없을 때. 요거는 뭡니까? 드라이브가 여러 개 있을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또 그 넷 데이터 타입에 또 뭐가 있냐면 try 0, try 1. 그죠? 이겁니다. 트라이 스테이트 버퍼. 여기에 게이트는 여기 지금 게이트죠. 제로 전압이 가해지면 요 두 개가 그냥 버퍼로서 동작합니다. 버퍼로서 동작하고 요 게이트 전압이 만약에 하이 볼테이지가 들어왔다. 그럼 이건 옵 시키는 거죠. 옵 시키면 요게 꼭 뭐처럼 보입니까? 스위치가 중간에 열린 것처럼, 즉 뭡니까? 이쪽에서 들여다본 저항이 뭡니까? 무한대가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온 상태, 옵 상태 두 가지 뭡니까? 온, 옵이 아니라 출력이 0 아니면 1이 나올 수 있고 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임피던스가 무한대인 하이 임피던스의 출력이 나오는 세 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는 요거 구현하고자 싶을 때는 try 0, try 1을 갖다가 선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럴 때 요 try 0, try 1의 한 가지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거의 그 try 0, try 1하고 비슷한 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try에서 나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 두 개가 try. 자, 근데 요게 이제 try 0, try 1에서는 뭐냐면 요게 요걸 어디다 보시면 되느냐면 51페이지를 보시죠. 51페이지 보면 자, 트라이는 어떤 경우에 멀티 드라이브, 그죠? 구동기가 여러 개 있을 때 쓰는 거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구동기가 지금 두 개 있다고 그럽시다. 자, 구동기가 두 개를 이렇게 해줬을 때 실제로 이게 두 개가 싸움 붙었을 때 뭐가 나오는가? 요게 지금 드라이브 하나고 요게 또 다른 드라이버, 드라이브 1, 드라이버가 여러 개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요게 지금 아까 데이터 타입을 요게 AB라고 그랬을 때 AB를 갖다가 우리가 트라이 제로라고 선언했다고 그럽시다. 응? 이렇게 AB라는 출력이 오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트라이 제로로 이제 쓰는데,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요 놈이 동작 안 할 때는 무슨 상태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까? 하이 임피던스 상태, 그죠? 예. 여기 지금 C가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베를로그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값은 0 아니면 낮은 상태, 높은 상태, 그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X가 뭐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X는 낮은 상태, 높은 상태, 그 다음에 X는 X unknown,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상태. unknown, X. 그 다음에 Z는
하이 임피던스 상태, 저항이 무한대 상태. 자, 우리가 앞에서 그 예제에서는 계속 그냥 0과 1만 썼죠, 그죠? 예, 실제로는 이 x, z라는 값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상태일 때는 x라고 그냥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z는 하이 임피던스 상태일 때. 자, 그러면 그냥 그 똑같은 아까 트라이하고 똑같이 동작하는데요. 트라이 제로일 때는 뭐냐면 이것도 하이 임피던스 상태고 여기도 하이 임피던스 상태라고 하면 하이 임피던스 상태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나오는 출력이 Z 싸우잖아요. 예? 만약에 트라이였으면 뭐가 나올까요? 트라이. 자, 먼저 트라이였다면 이거로 선언됐다면 A하고 B가 트라이라고 선언됐다면 출력이 뭐가 나올까요? 이것도 하이 임피던스 상태, 이것도 하이 임피던스 상태면 출력이 하이 임피던스 상태, 저항이 무한대 상태, 여기서 무슨 상태로 나오겠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상식적으로. 저항이 무한대 두 개를 연결해 놓으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보이는 값이 당연히 그냥 하이 임피던스 상태로 그냥 나오겠죠. 예? 저항이 무한대 두 개를 합쳐놔도 저항이 무한대 상태 아니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반해서 요렇게 제로가 붙은 거 할 때는 하이 임피던스 상태 두 개가 그러니까 0과 1이 아닌 하이 임피던스 상태가 들어올 때는 출력이 뭐가 나온다? 풀다운 상태, 즉 뭡니까? 저항을 그라운드 연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풀다운이 제로 상태가 나오는 것만 차이 납니다. 트라이 썼을 때하고 트라이 제로 썼을 때 동작은 똑같이 하는데 구동이 안 될 때죠. 저항이 무한대 상태가 될 때는 트라이일 때는 하이 임피던스 상태가 나오는데 반해서 풀다운 상태로 나옵니다. 즉 제로 상태로 나옵니다. 제로 상태. 반대로 트라이 1 A, B 하면 자, 이게 트라이 1 A, B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반대로 풀업 상태로 됩니다. 즉 출력이 1로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두 개가 구동 안 할 때 하이 임피던스 상태가 나옵니다. 하이 임피던스 상태가 나올 때는 1이 나오고 트라이 1일 때, 트라이 제로는 제로로 만들어주는 그 차이점 빼고는 트라이 제로나 트라이 1이나 동작은 똑같이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뭡니까? 50페이지에 트라이 제로, 트라이 1에서 그 역할에 보시면 구동되지 않을 때 풀다운, 풀업이 된다는 그것만 여러분들이 줄을 딱 끊어 놓으세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나머지는 트라이 제로나 트라이 1이나 동작하는 게 똑같은 원리로 동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 연결에 관련된 거, 자, 스플라이 제로, 스플라이 1, 이거는 쉽습니다. 자, 뭐겠어요? 우리 회로 아까 연결한 거에 이렇게 있었죠? 요 구동전압을 갖다가 우리 스플라이 1이라고 합니다. 구동전압 연결해 주는 데가 스플라이 1. 그럼 스플라이 제로는 그라운드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스플라이 제로입니다. 스플라이 제로. 파워 스플라이 높은 전압가에 주는 위치가 스플라이 1. 낮은 전압가에 주는 데가 스플라이 제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있죠. 트라이 레지스터. 그죠? 요거는 이렇게 콘덴서 출력을 갖다가 모델링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트라이 레지스터. 자, 이 넷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넷이라고 선언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넷 데이터 타입에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 봤던 게 트라이, 와이어,
wired OR, wired AND, try 0, try 1, supply 0, supply 1, try resistor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그래서 뭐 실제로 여러분들 프로그램 짜실 때는 이 와이어에 대해서만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뭐 여러분들이 쓸 일은 별로 없는데요. 혹시 아날로그 처리를 갖다가 하는 IC를 설계할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한데 거의 뭐 와이어에 대해서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와이어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레지스터 데이터 타입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레지스터 데이터 타입. 자, 우리가 여태 봤던 게 레지스터를 많이 봤죠. 레지스터 이거는 많이 봤으니까 이제 설명을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인테자 타임. 그다음에 리얼부터 할게요. 리얼 타임. 자, 우리가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레지스터 데이터 타입에는 REG, 그다음에 인테자, 리얼.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뭐 이거는 시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정수. 리얼은 실수. 요거는 이제 시간. 아마 여러분들 시연어 공부할 때는 인테자는 어떻게 선언했어요? INT라고 그랬죠. 거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인테자 풀네임으로 놨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는 C에서 어떻게 선언했어요? 플로트 또는 배정도일 때는 더블 이렇게 선언했죠.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이거는 하나입니다. 그냥 리얼 하나만 쓰면 됩니다. 당연히 그냥 하나만 사용하면 되고요. 자, 뭐 이 두 개야 뭐 여러분들 시연하고 똑같은데 이제 처음 보는 데이터 타입 하나 있죠, 그죠? 시간값 저장하는 거예요. 시간값.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입력 신호가 막 이렇게 들어왔어요. 응? 이렇게 들어오면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레벨도 중요하지만 그죠? 또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때 시간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이 시간 정보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이 바로 뭐냐면 타임입니다. 타임. 자, 그래서 타임이 뭐라고 돼 있어요? 64비트. 요 시간 정보 저장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임 A 이렇게 했을 때 요 하나가 64비트 차지합니다. 64비트. 구조체입니다. 구조체. 구조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조체가 뭐라고 그래요? 구조체는 여러 개의 데이터 타입을 묶어놓은 게 구조체죠, 그죠? 실수, 문자 변수, 실수 변수, 정수 변수 이런 걸 한꺼번에 묶어놓은 변수를 갖다 우리가 구조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구조체로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구조체. 하여튼 이 타임은 64비트고요. 그 다음에 인테자는 32비트 정도. 인테자는 32비트입니다. 디폴트가 32비트로 32비트. 자, 32비트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인테자는 32비트로 무조건 만들어진다는 거. 요거. 그러면 요 놈은 표시를 안 해놨나요? 제가 빠뜨린 것 같은데. 리얼은 시어는 뭐하고 똑같냐 하면요. 플로트하고 같은 게 이거는 싱글 프리시전이죠. 그죠? 싱글 프리시전은 32비트입니다. 자, 여기서는 뭐로 저장된다? 배정도입니다. 더블 프리시전이기 때문에 64비트로 저장돼요. 64비트. 요가 똑같은 길이를 찾아야 합니다. 64비트. 바이트로 하면 몇 바이트?
바이트는 8바이트죠. 8864. 8바이트. 요 두 개는 8바이트 잡아먹습니다. 메모리를 갖다 8바이트 잡아먹고요. 요거는 4바이트를 잡아먹습니다. 4바이트.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값을 갖다가 이제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테자 a, a라는 변수를 내가 잡습니다. C연하고 똑같습니다. a라는 변수를 잡았죠, 그죠? 여기에다가 값을 갖다가 여러분들 이제 할당해야 되잖아요. 값을 할당하는 방법 어떻게 하냐면요, 초기값 주는 방법. 예를 들어서 3 예를 교과서에 있는 예를 가지고 보면 자, 조금 이제 어색하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죠, 그죠? 자, 어떤 값을 주는 방법에 항상 이제 이렇게 줍니다. 베를로그에서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길이입니다. 길이. length. 자, 그다음 요 뒤에 나오는 거는 이진수면 바이너리 약자입니다. 이진수. 16진수면 B 대신에 뭐가 나오겠어요? 16진수면 헥사데시몰에 H를 쓰면 됩니다. 헥사데시몰에 H. 자, 그러면 이걸 헥사데시몰로 한번 해볼까요? 헥사데시몰. 그 다음에 여기에 value. 자,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시험 문제도 한 번씩 나옵니다. 자, 길이를 할 때 길이의 의미가 뭐냐면 조건이 있습니다. 이진수로 길이를 얘기합니다. 이진수로. 이진수로.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뭐냐면 16진수란 뜻이죠, 그죠? 16진수로 실제로 값은 2입니다. 16진수로 2라는 겁니다. 이거죠? 2는 10진수 2가 있고, 이진수 2는 없죠. 이진수는 값이 뭐밖에 못 나오니까 0하고 1밖에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진수 2는 있을 수가 없는데, 자, 이게 뭐 8진수 2가 될 수도 있고 10진수 2가 될 수도 있고 16진수 2가 될 수 있는데, 여기 H가 있으면 무슨 뜻이라? 16진수로입니다. 16진수. 자, 그럴 때 요 A에다 값을 줄 때 어떻게 주느냐면요, 요 16진수로 2를 몇 비트로 변환하라? 3비트입니다. 3비트. 자, 3비트니까 3비트로 변환하면 뭐가 될까요? 2면 1, 2, 1, 0. 3비트로 표시하면 요거죠? 요게 이진수 아닙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값을 갖다가 요 2를 3비트 2로 변환해서 A에다 넘겨주는데, 아까 인테저는 몇 비트로 항상 잡는다고 그랬어요? 디폴트로 32비트로 잡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A에는 어떻게 저장되겠습니까? 자, 여기 지금 몇 비트예요? 여기 3비트밖에 없죠? 그럼 몇 비트 남아있어 아직? 29비트인가요? 32비트가 돼야 되니까. 뭐 몇 비트예요? 29인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29비트는 뭐냐면요, 여기에 있는 가장 높은 값 있죠? 요 MSB 비트죠. 3비트로 했을 때 MSB 비트죠, 그죠?
요 MSB 비트 값이 그러니까 이 그냥 요 MSB 이거 아니고요. 나머지 값은 다 뭐로 채워지느냐면요. 0으로 채워집니다. 0으로. 자, 그래서 값이 뭐로 저장되겠습니까? 29개 0이 있고 3비트 010이니까 뭐로 저장되겠어요? 0, 0 여기 지금 헥사로 네 개 자릿수 있으면 되죠. 0,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뭡니까? 0010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저장이 돼요. 16진수로. 맞아요? 네? 자, 최종적으로 저장될 때는 32비트로 항상 저장이 됩니다. 32비트 저장되는데 지금 여기 3비트로까지밖에 길이를 지정 안 해줬잖아요. 그 나머지 29비트는 다 뭐로 채워서? 0으로 채웠어. 0으로 채워가지고 결국 뭐냐면 16진수로 0002 요 각각이 뭡니까? 4비트 잡아먹잖아요. 16진수가 그죠? 그래서 48, 32비트로 저장이 돼요. 좀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올 수 있는 값은 아까 이진수일 때는 바이너리, 16진수일 때는 H, 그 다음에 8진수일 때는 옥탈, 그죠? 그 다음에 10진수일 때는 데시말 뭐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H 대신에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Y요. 자, 이제 Y는 값을 뭐 저장할 수 있어요? Y어 A에는 우리가 무슨 값들을 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힌트 줬습니다. 아까 0, 또 1, 또 X, 모르는 값 X, 그다음 하이인피드 상태 Z. 그래서 여기에 줄 수 있는 거는 0, 1, X, Z가 다 가능합니다. 네 가지 값을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럴 때 여기 값 주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내가 여기다가 0을 주고 싶어요. 0을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주면 되겠죠. 한 비트로 이진수로 한 비트로 내가 값을 주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값은 이진수로 0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요게 뭐냐면 이진수로의 길이입니다. 요 A에다가 이진수로 한 비트로 값을 주겠는데 실제 값은 뭐 이진수로 0을 주겠다. 여기. 그죠? 이렇게. 하이인피드 상태 주고 싶으면 이렇게. 모르겠다. 모르는 값으로 내가 초기화시키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돼요? 모르는 값. 내가 4비트 선언하는 방법. 자, 이거는 이제 뭡니까? 한 비트 Y를 선언했죠. 그죠? 4비트 선언하는 방법. 아까와 다른 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데이터 위드스. 선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 있다? 4개 있다는 뜻입니다. 4개. 요거 의미는 뭐냐면 3에서 0까지 선이 4개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선이 4가닥이 간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A, A0, A1, A2, A3 이렇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벡터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벡터. 네. 하나면 무슨 신호? A0밖에 없다. 벡터의 반대말이 뭐예요? 스케일러. 네. 그냥 와이어 하나만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렇게 했을 때는 스케일러 시그널입니다. 스케일러. 스케일러의 시그널에 반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벡터 시그널. 네. 그래서 이거는 뭐 할 때 쓰느냐면 벡터 시그널은 뭐 할 때? 버스 선언할 때. 버스가 뭐예요? 여러 개 시그널이 어떤 A라는 프로세서가 있고 B라는 프로세서가 있을 때 이 사이에 데이터가 뭐 32개 아니면 20개 선이 동시에 깔려 있을 때, 그죠? 이걸 버스라고 그러죠, 그죠? 버스 선언할 때. 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마찬가지로 A를 선언했죠. 4비트 신호를, 그죠? 자, A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줬다고 합시다. 뭐가 빠졌어요? 길이가 빠졌죠? 예. 자, 길이가 빠졌으니까 길이를 빠지면 32비트로 제가 생각합니다. 예, 32비트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4비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뭘 붙여주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A에 자, A0, A1, A2, A3하고 4비트에다 값을 주는데 자, 어떻게 줄까요? 자, X가 하나죠, 그죠? 값이 어떻게 할당이 될까요? 네, 교과서 읽고 왔죠? 네. 자, 여기 한 비트밖에 없잖아요. 자, X가 있을 때 그럼 지금 뭡니까? 4비트 선에야 되는 지금 한 비트 값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3비트 값이 지금 비어 있죠, 그죠? 네? 자, 그럴 때 아까 0일 때는 아까 뭐가 채워졌어요? 앞에 자동적으로 0이 채워졌죠. X가 있으면 요 앞에 3비트가 0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뭐로 채워지느냐면 요 같은 값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X에서 요게 전부 다 X라는 값으로 할당이 됩니다. 자, 우리가 0이나 1일 때는 요게 값이 0이나 1일 때는 앞에 채워지는 게 나머지 우리가 지정 안 해준 값이 자동적으로 0으로 채워지는 데 반해서 X일 때는 X로 채워지고요. 만약에 내가 요걸 갖다가 하이임피던스 상태에서 0 줬다. 그러면 또 뭐가 채워질까요? 만약에 한 비트만 Z로 표지 나머지 3비트는 뭐로 채워질까요? 네, Z로 채워집니다. Z. 같은 Z. 네. 네. 자, 보통 이제 우리가 0으로 채워지는 게 이제 정상적입니다. 얘가 뭡니까? X하고 Z일 때 앞에 채워지는 게 요 XZ로 채워진다는 거. 요게 이제 특수한 경우지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데 그 아까 와이어 혹시나 해서 A 해놓고 A에다가 아까 0을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 B, 0을 주라고 그랬죠? 예? 근데 0과 1일 때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준 사람도 있어요. 문제가 있나요? 문제 있어요?
이거는 지금 뭐로 생각하면 됩니까? 그냥 0. 네? 그냥 0은 뭐예요? 10진수로 0입니다. 10진수로 0. 그죠? 10진수로 0이거든요. 10진수 0인데 한 비트로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10진수 0. 한 비트로 표현한 10진수 0. 그냥 0이잖아요. 네, 그래서 0과 1일 때는 상관없습니다. 0과 1일 때는 그냥 이렇게 써도 y일 때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내가 x를 줬다. 이건 안 되겠죠. 네, 이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아까처럼 1, b, x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x하고 z일 때는. 그런데 0과 1일 때는 10진수의 0과 1인데 한 비트로 변환해서 저장될 거 아닙니까? 한 비트로. 아, 그럼 이 예를 한번 봅시다. 더 좋은 예를 갖다가 한번 봅시다. 인테자. 인테자 하지 말고 y어 4비트 아까처럼 A. 자, 무슨 조화가 일어날까요? 요 A가 4비트 신호죠, 그죠? 2진수로 4비트 신호인데 자 18이면 어떻게 되죠? 값 2진수로 변환하면 이게 18이 10진수로 18이라는 뜻이죠. 자, 요걸 16진수로 변환하면 어떻게 됩니까? 1, 2, 4, 8이잖아요. 아이고, 이게 이러면 자, 어떻게 됩니까? 18이면 18, 16 이렇게 돼야 되죠. 16이니까 5부터 1, 0, 0 맞아요? 마지막이요. 맞죠?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요 A는 저장하는 공간에 몇 비트로 할당해놨어요? 4비트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변화 18은 5비트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이건 어떻게 될까요? 트렁케이트 되겠죠. 그래서 값이 여기 A에는 뭐가 저장되겠어요? 네. 2가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걸 뭐로 만들어 놨어야 돼? 4로에서 5비트로 내가 만들어 놨는데 내가 프로그램이 잘못한 거죠, 그죠? 자, 하여튼 내가 여기서 예를 들은 거는 뭐냐면 이렇게 내가 지금 값이 아무리 큰 거 주더라도 저장하는 거는 뭐냐면 자기가 할당된 비트 수로 변환해서 저장이 된다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16진, 리얼. 리얼은 값을 주는 방법이 뭐냐면, 자, 리얼 A 했다. A의 값 주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거죠. 3.14 주고 싶으면 3.14, 그죠? 이렇게 주면 되겠죠. 실수니까. 실수는 이렇게 소수점 있는 숫자가 리얼입니다. 소수점 없는 숫자가 뭡니까? 인테자. 소수점 있을 때는 리얼입니다. 자, 이렇게 줘도 되고요. 또 우리가 소수점 이하 자리 주는 방법 3.14의 2의 5성. 요건 무슨 뜻입니까? 3.14 곱하기 10의 5성. 요거 아시죠? 네. scientific notation이라고 합니다. scientific notation. 부호 있을 때는 3.14 2의 마이너스 5 이렇게 주면 뭡니까? 3.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이라는 뜻이겠죠, 그죠?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렛 데이터 타입이었고 그 다음이 뭡니까? 레지스터 데이터 타입. 이제 세 번째 데이터 타입 스트링.
스트링. 스트링은 전부 다 뭐냐면 더블 어퍼스트로피로 시작해서 A, B, C, D, E, F 이렇게 더블 어퍼스트로피로 시작해서 더블 어퍼스트로피로 끝나면 요 문자열이 바로 문자열이 됩니다. 문자열. 이게 문자열이 바로 스트링이잖아요. 문자열. 아주 간단한 우리 베를로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여러분들 그 C 공부할 때 제일 먼저 프로그램 짠 게 뭐였어요? This is world 하고 모니터에 출력하는 거 짰죠, 그죠? 자, 그걸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항상 베를로그는 뭐로 시작합니까? 모듈, 그죠? 모듈. 그 다음에 요 뒤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모듈 네임. 모듈 네임. 자, 헬로 월드라고 그럴게요. 헬로 월드. 그 다음에 여기에 입출력 변수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입출력 신호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모니터에 출력이 그냥 하기 때문에 내가 AVS 들어온 신호가 아무것도 없죠. 예? 그다음 모니터로 그냥 보내는 기 때문에 입출력 신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갈로 해갖고 비워놔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헬로 월드 하고 자 모니터에다가 문자열을 보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표준 함수입니다. 예. 지금 표준 함수 부르면 끝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야? 자, 이제 처음 보는 거죠. 네. 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네. 달러로 시작하는 그는 표준 함수입니다. 표준 함수. 스탠다드 함수입니다. 베를로그에서 다 지원해 준 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갖다 코딩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콜만 하면 돼. 콜만. 자, 그러면 달러 디스플레이 함수는 뭐라는 거 짐작이 됩니까? 요게 뭐라고 그랬어 아까? 더블 어퍼스트로피는 뭐라고 그랬어요? 스트링이죠. 여기 있는 스트링을 갖다 모니터로 정확하게는 스탠다드 아웃풋입니다. 스탠다드 아웃풋. 자, PC에서 스탠다드 아웃풋이 보통 뭡니까? 표준 출력. 표준 출력이 모니터입니다. 모니터. 여러분들 컴퓨터 화면 있죠? 그래서 그냥 출력하면 다 모니터로 출력이 나옵니다. 모니터로. 그래서 헬로 월드 이 내용이 모니터에 탁 나오고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까 모니터에 헬로 월드 글자 탁 하면 디스플레이하고 그냥 끝나는 아주 간단한 함수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이 달러로 시작한 함수는 표준 함수, 모든 표준 함수는 달러로 시작합니다. 베를로그에서는 모든 표준 함수는 달러로 시작하기 때문에 달러로 시작하는 거는 베를로그에서 지원해주는 함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요거는 뭘까요? 이건 C연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변수 이름을 지을 때도 우리가 escape sequence 했죠, 그죠? 여기도 많죠. 문자열 중에 escape sequence가 나오면 이제 특수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new line. 줄 바꾸고 뜻입니다. 줄 바꾸고. 그래서 글자를 쭉 쓰다가 요게 new line이라는 거 만나면 이 new line이라는 글자는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요거 탁 만나면 어떻게 된다? 커서가 한 칸 내려와서 맨 앞으로 탁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음 줄의 시작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new line입니다. new line. 그래서 실제로는 이 new line이 두 개 글자입니다. 두 개 글자.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라인 피드. 그 다음에 원래는 이겁니다. 자, 먼저 캐리지 리턴.
요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자, 라인 피드는 뭐냐면요. 여기에 커서가 있습니다. 라인 피드를 만나게 되면 다음 줄로 탁 내려갑니다. 한 개가. 그리고 캐리 리턴은 맨 처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두 개의 역할을 갖다가 뉴 라인이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줄에 샥 앞으로 보내라. 이 캐리 리턴이 바로 맨 앞으로 보내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여기서 캐리 리턴 만나게 어떻게 됩니까? 그 줄에 앞으로 그냥 가버리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라인 피드하고 캐리 리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글자가 뉴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다음 줄에 처음으로 보내라는 뜻입니다. 다음 줄에 처음으로. 자,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헬로 월드하고 헬로 월드 했는데 이제 여기다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헬로 월드하고요. 맨 이제 골치 아프죠. 뭡니까? 자, 스트링의 시작에 스트링 끝이 이건데 안에 뭐가 또 있어요? 스트링이 또 들어가 있어요. 저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를로가 생각할 때 스트링 요거 더블 반응 쭉 처리하다가 요거 나타났으니까 스트링 여기서 끝났는데 이렇게 생각해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요때도 뭘 내주면 되겠어요? 이스케이프 시퀀스가 필요하겠죠. 어떻게? 야, 요거는 문장 중에 스트링 내에 있는 더블 어퍼스트로피다.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스트링 내에 있는 더블 어퍼스트로피지 스트링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더블 어퍼스트로피가 아니다 하고 이스케이프를 시켜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스케이프 시퀀스가 이제 그는 이제 의미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링 내에 있는 더블 어퍼스트로피를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스케이프 시퀀스 요거 백슬래시만 하나 딱 그어주면 자동적으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았죠? 지금 이제 몇 시입니까? 4시 5분. 자, 그러면 저번에 공부했던 거의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그 3장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건데요. 테스트 벤치. 테스트 벤치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자, 테스트 벤치는 뭐냐면요. 테스트 벤치, 여러분들 그 회로 만들 때 항상 어디 쓰자고 합니까? 여러분들 실험실 가면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실험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죠, 그죠? 실험 테이블에 뭐 이 장비들을 잔뜩 나열해 놓은 요걸 갖다가 우리가 테스트 벤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베를로그에서 테스트 벤치라고 그러면 뭐냐면 시뮬레이션 하는 코드입니다. 시뮬레이션 하는 코드.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베를로그는 무슨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냐면 회로 합성하는 기능에다가 또 이 베를로그 자체가 시뮬레이션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이 베를로그에는 또 무슨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험 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다큐멘테이션. 베를로그 자체 합성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지만 그 외에도 내가 설계한 회로를 갖다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그리고 이 자체에 우리가 뭡니까? 카멘트물을 잔뜩 집어넣으면 또 뭡니까? 이 자체가 문서화까지 되는 문서, 다큐멘테이션.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테스트 벤치는 바로 뭐냐면 시뮬레이션 하는 기능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처음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걸 갖다가 한번 이제 만들어 봅니다. 자, 예제는 뭐를 가지고 하냐면 저번에 공부했던 하프헤더하고 풀헤더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저번에 우리가 풀헤더 설계했을 때 내부는 우리가 다 이제 알고 있으니까 내부는 뭡니까? 하프헤더 두 개에다가
오하기 하나 써가지고 하는 거는 보여줬죠, 그죠? 이그젠플. 자, 그때 신호를 갖다가 A, B, C, I 그 다음에 출력을 뭐라고 그랬어요? S라고 했나? SM이라고 그랬나? S, CO 기억납니까? 예, 3비트 입력에 2비트 출력을 내준 회로가 풀레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거 이름은 풀레다라고 우리가 모듈명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죠? 실제로는 여기는 이제 어떻게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프에다 그 다음에 요 내부는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요 내부 요거 들어가 있는 거고, 자, 요렇게 이제 구현되어 있다고 그러면, 자, 내가 요 회로를 설계했습니다. 요 회로를 설계했는데 요 회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내가 검증해 봐야 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시뮬레이션입니다. 시뮬레이션. 내가 이렇게 회로 설계하고 내가 원하는 입력이 들어왔을 때 원하는 대로 출력이 나오는지를 검증해 봐야 되네. 그 검증을 갖다가 베를로그 코드로 가지고 시뮬레이션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테스트 벤치다. 테스트 벤치. 자, 그러면 요걸 갖다가 테스트 벤치를 갖다가 내가 이제 설계한다 그러면, 자, 요거 이제 만들어 갖고, 자, 풀레다일 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게 뭡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력이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외부로 나오는 출력이죠. 예, 그런데 이제 내가 요걸 테스트하는 회로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면요. 요 신호를 갖다가 색깔 다른 게 녹색 같은 게 없나? 예, 없네요. 일단 테스트 벤치로는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외부에서 신호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신호를 갖다가 발생해줘요. 그 다음에 요 출력을 갖다가 어디로 내줍니까? 여기다가 내가 신호를 발생해 줍니다. 발생해 줘갖고 나오는 출력은 어디로 나오게끔? 보통 어디로? 스탠다드 아웃풋. 모니터로 그냥 출력 나오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넣어주는 입력도 없고 외부로 나오는 출력도 없는 게 테스트 벤치 특징입니다. 그죠? 신호를 갖다 내부에서 발생해 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요거는 내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거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Device and Test, DUT란 말을 붙입니다. Device and Test. 테스트를 하고자 하는 장치입니다. 내가 설계한 장치입니다. 디바이스. 네, DUT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외부에서 들어온 입력을 테스트 벤치에서 내가 여기서 발생해 줘야 됩니다. 발생. 네, 발생기입니다. 발생기. 신호를 내가 발생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저거 테스트하는 회로 이제 이제 우리가 베를로그 코드를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봅니다. 자, 항상 내가 설계하고는 디바이스나 테스트 벤치는 전부 다 뭐로 시작하냐면 모듈로 시작하면 됩니다. 시뮬레이션 하는 테스트 벤치나 내가 설계하고 합성하고자 하는 장치거나 모든 건 다 모듈로 시작합니다. 모듈. 그 다음에 이름을 이제 붙여줘야 되죠. 이거는 이제 꼭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관례적으로 여러분 현장에 가시면 다 여러분들 선배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뭘 테스트하고 있으면 DUT가 뭐예요? 디바이스 언더 테스트. 지금 시험하고 있는 장치 이름이 뭐예요? FA죠, 그죠? 풀레다. 그러면 요 풀레다라는 이름 뒤에다가 언더바 TV 이렇게 관례적으로 모든 여러분 선배들은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렇게 이름 되어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풀레다의
테스트하는 테스트 벤치 파일이다. 이 뜻으로. 그래서 언더바 TB를 많이 붙입니다. 근데 꼭 뭐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선배들은 거의 관례적으로 저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풀에다의 테스트 벤치다. TB가 붙었을 때는 시뮬레이션 하는 파일이다. 이게 시뮬레이션 하는 파일이다. 자, 그 다음에 요 뒤에는 어떻게 알려주라고 그랬어요? 비워나오면 되겠죠. FS도는 입력도 없고, 예? 그냥 출력이 그냥 모니터로 그냥 나오고 끝나기 때문에 앱으로 나오는 출력도 없습니다. 그죠? 모니터로 그냥 나오고 끝이지. 그죠? 자, 그래서 반드시 void.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걸 갖다가 뭐 C연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void라고 그러죠. void가 뭡니까?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비어 있다. 아무것도 없다. void. 그래서 테스트 벤치 파일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요 부분이 비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뭐 하나라도 있으면 테스트 벤치 파일이 아닙니다. 테스트 벤치 파일은 반드시 여기에 입출력 신호가 없어야 됩니다. 입출력 신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플레이다 설계할 때요 ABCI가 다 뭐로 쓰는 데습니까? 우리가 선언 안 해주면 자동적으로 잡히는 게 Y였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A, B, CI 조합 논리 설계할 때는 전부 다 뭡니까? 이게 Y로 선언돼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출력 신호도 마찬가지로 Y로 S, CO 이렇게 쓰는 데 있었죠, 그죠? 기억납니까? Y로 다 쓰는 데 있습니다. 조합 논리회로는 전부 다 Y로 선언합니다. 순차 논리회로는 다 뭐로 쓰는데? 레지스타로 써요. 출력에 대해서 레지스타. 그래서 이 조합 논리죠. 조합 논리기 때문에 AND, O와 NOT 게이트 이런 거로 구성된 회로는 전부 다 조합 논리 회로라고 합니다. 레지스타가 없죠. 프리플랍이 없죠. 그럴 때는 전부 다 와이어로 쓰는 데 있습니다. 자, 테스트 벤치 파일일 때 입력에 해당되는 와이어 있죠. 그죠? 입력. 여기서 뭡니까? A, B, CI죠. 여기서 우리가 요 회로에다가 뭔가 신호를 발생해서 가해줘야 되죠. 무슨 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로 쓰는 데 됩니까? 테스트 벤치 파일에서는 여기다가 내가 이제 값을 줘 1이다, 0이다, 1이다 뭐 값을 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로 쓰는 데 되겠습니까? 테스트 벤치에서는 입력에 대한 게 실제 회로에서는 뭐로 쓰는 데 있어도 와이어로 쓰는 데 있어도 테스트 벤치에서는 내가 값을 내부에서 요 안에서 값을 뭘 넣어 갖고 가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쓰는 데 된다는 겁니까? 레지스터로 쓰는 데. 자. 자, 테스트 벤치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입출력 신호, void, 아무것도 없고. 두 번째, 내부에서 들어오는 입력 신호를 다 뭐로? 레지스터로 쓰는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두 가지 보고 이게 테스트 벤치로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가 안 만들어지는가 검증은 저 두 개를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뭘 해주면 됩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와야 됩니까? 이제 실제로 테스트하는 장비가 이거 오면 되죠, 그죠? 테스트하는 장비 이거 오면 되죠. 풀레다. 요거는 내가 이미 만들어놨잖아요. 네? 합성할 디바이스를 만들어놨잖아요. 풀레다. 그 다음에 아이고 또 순수가 기억 안 나는데. 자. 순수가 기억 안 날 때 어떻게 해주라고 그랬어요? A에 A. 이거는 순수 상관없습니다.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Named Association. 순수 뭐만 알면 됩니까? A, B, C야 요거만 알면 됩니다. 그죠? 자, A에는 A, 그 다음에 B에는 B, 그죠? 요거. 그 다음에 C에는 CI에는 CI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이어서 할게요. 그 다음에 sum, carry out. sum에
자, 여기서는 뭐 안 해줘도 되는데 굳이 해준다면 뭡니까? 와이어 썸 키력. 그죠? 예, 와이어일 때는 선을 안 해줘도 된다고 그랬죠? 출력은 그대로 둡니다. 와이어. 왜냐하면 내가 여기다 데이터 저장할 게 아니잖아요. 예? 데이터 저장할 게 아닐 때는 그냥 와이어로 그냥 두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무슨 값을 저장하고 싶다면 뭐로 선언해야 됩니까? 레지스터인데 그냥 뭡니까? 이 값 자체를 내가 저장 안 하죠. 그냥 뭐로 그냥 값 저장 안 하고 뭐로 하기로 했어요. 모니터에 그냥 출력으로 지정 나오게끔 그렇게 만들 거니까 값을 저장할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부품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뭐냐면 DUT 테스트 벤치스는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부품을 가져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부분이 뭐예요? 뭐가 남았어요? 신호 발생해줘야 되죠, 그죠? 예, 이제 신호 발생해주는 부분을 이제 자, 그럼 신호 발생을 어떻게 해주느냐? 신호, 시그널 제너레이션. A가 얼마고 B가 얼마고 C가 얼마고 이제 해줘야 되죠. 자, 그 신호 발생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냐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니셜하고 always입니다. 자, 좀 이따 갈게요. 자,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이니셜 또는 always. 예,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procedural block. 절차 블록. 자, 신호 발생해 주는데 사용하는 프로시저 블록에는 시작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니셜 아니면 always입니다. 이니셜 아니면 always. 자, 뭐가 다를까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이니셜 했다. 이니셜하고 always 차 있죠. 자, 이니셜은 뭐냐면요. 자, 이니셜 해갖고 블록을 지정해주면 이니셜로 시작하는 블록이 나타나면 요거는 한 번 탁 돌아가고 끝납니다. 초기에. 우리가 컴퓨터에 파워 탁 가면 리셋이 걸려갖고 컴퓨터가 돌아가죠. 리셋 걸려가지고 한 번 딱 돌아가고 끝날 때 이니셜로 시작하면 되고요. always는 뭘까요? always는 시뮬레이션이 돌아가는 동안 무한정 돌아가게끔, 무한 루프 돌게끔 만들 때 always로 시작합니다. 예? 이니셜, always 차이점 아시겠죠? 이니셜은 한 번 그 시뮬레이션 시작할 때 한 번 탁 돌아가 끝납니다. always는 시뮬레이션을 내가 돌리는 동안에 계속 무한정 돌아갑니다. 무한 루프입니다. 무한 루프. 예, 그래서 이니셜하고 always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한 번만 시뮬레이션 하고 싶으면 뭘 쓰면 되겠습니까? 한 번만. 그냥 이니셜 그냥 한 번 이걸 갖다가 뭐 우리가 근데 그 순차 돌릴 때는 어떻습니까? 순차 돌릴 때는 내가 입력 신호를 갖다 계속 무한정 돌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요거는 뭡니까? 그냥 조합 놀리니까 몇 가지 경우입니까? 몇 가지 경우만 있어요? 입력 신호가 뭐밖에 없어? A, B, C 아니니까 몇 가지 경우만 검증하면 됩니까? 몇 가지? 8가지 조합만 내가 테스트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돌리면 끝이지. 뭐 이거 갖다 내가 무한대 시간까지 테스트할 필요 없죠. 네, 그래서 조합 논리는 그냥 이니셜 한 번 딱 8가지 경우 테스트하고 끝내면 되죠. 그런데 순차 논리에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클락에 따라서 계속 신호가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무한정 돌릴 필요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래서 순차 논리에 이럴 때는 always를 많이 쓰시고요. 조합 논리일 때는 그냥 이니셜로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한 번만 돌려보고 끝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모든 그 블록의 시작은 뭐라고 붙여준다고 그랬어요? 베를록에서
문장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상관없는데 문장이 2개, 3개, 4개 묶으면 항상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begin, end입니다. 그냥 A는 0이다. 이거 문장 하나 실행할 때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A는 0이고 B는 1이고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여러 개 있을 때는 반드시 begin, end로 해서 블록이다. 여러 개 문장이 나온다는 것 같다. 의미를 갖다가 항상 나타내줘야 됩니다. begin, end입니다. begin, end. 뭐 if 나중에 우리 공부할 텐데요. if A가 B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이거의 블록을 때도 마찬가지로 begin, end 이렇게 해서 문장이 여러 개 나올 때는 반드시 begin, end로 페어를 맺어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하여튼 여러 문장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블록이라는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begin으로 시작해서 end로 끊어야 돼요. begin에서 끊어.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뭐 한 개 문장만 나오면 initial하고 그냥 문장 하나만 쓰면 되는데 여러 개 넣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걸 이렇게 줘도 되고요. 이렇게 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 안 쓰고 이렇게 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예, 위치는 어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요 뒤에 그냥 한 줄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여기다가 그냥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줍니다. 조건을. 맨 처음에 CI 일단 캐리를 없다 생각하고 시뮬레이션을 먼저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A는 0, B도 0. 자, 그러니까 세 비트가 전부 다 0이 들어오는 경우죠. 그죠? 첫 번째 경우죠. 그 다음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뭘까요? 해시. 요걸 우리가 샵이라고도 하는데 음악하는 사람들이 샵이고 요걸 아스키 코드로 얘기할 때 해시라고 합니다. 해시. 미국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샵 하면 몰라요. 해시라고 해야 돼. 해시. 미국 사람한테 이걸 가지고 골뱅이 하면 못 알아들어요. 골뱅이. 뭐라고 해야 돼? 앳인데 앳이라고 합니다. 앳. 자, 해시 10 나타나면 이건 뭐냐면 자, 아무것도 없을 때 항상 시뮬레이션 언제 시작합니까? t가 0에서 시작하죠. 그죠? 0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 시간 지연. 타임 딜레이입니다. 타임 딜레이. 타임 딜레이로 10 뭘까요? 단위가? 단위가? 이게 조금 이제 조금 헷갈리는데요. 유닛 타임이라고 합니다. 단위 시간이라고 합니다. 단위 시간. 10 단위 시간. 그러면 이게 나중에 요 단위 타임을 갖다가 요거 유닛 단위 타임 1 그다음에 2 3 4 틱틱틱 한 개 틱이죠. 그죠? 1초 이게 초가 아닙니다. 단위 시간입니다. 한 단위 시간.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10 단위 시간. 단위 시간하고 초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나중에 우리가 요 한 t이거든요. 이 단위 타임을 갖다가 내가 1초로 매핑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요걸 갖다가 나중에 뭐를 1ms로 매핑할 수도 있고, 1마이크로세컨드로 매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단위 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 나중에 이게 한 개의 단위 타임을 갖다가 내가 1ms로 만들어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타임 스케일 1 피코세컨드, 1 피코세컨드 이렇게 하면 이 한 단위 시간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요거에서 1 피코세컨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문장 맨 처음에 여러분들 C 언어 프로그램 짜실 때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였어요? include 맞나요?
시간을 짜실 때 반드시 뭐가 나오세요? 맨 처음에 include standard io.h 뭐 이것처럼 여러분들 베러로그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짜실 때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타임 스케일하고 한 단위 타임을 갖다가 한 유닛 타임, 한 단위 시간입니다. 한 단위 시간을 내가 1 피코세컨드로 쓰겠다. 아니면 1 밀리세컨드로 쓰겠다. 마이크로 세컨드로 뭐라 하면 될까요? 이 마이크로 세컨드로 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좀 되겠어요? 나중에 다시 공부하겠지만 이거 특수 문자죠. 안 보이죠? 키보드에 없지? 그래서 뭐로 주면 되겠습니까? 1 마이크로 세컨드에 해당되는 게 US 주면 돼요. U 마이크로에 해당되는 게 키보드에 없기 때문에 1 US 주게 되면 원 단위 시간이 뭐가 되냐면 1 마이크로 세컨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초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아시겠죠? 요거는 뭡니까? 10초도 아니고 10 피코 세컨드도 아니고 10 마이크로 세컨드도 아니고 뭐예요? 그냥 1 단위 시간입니다. 실제 시간으로 매핑해 주는 건 뭡니까? 타임 스케일이라는 문장을 줘가지고 한 개 단위 시간을 뭐로 해라 하고 내가 나중에 맨 처음에 알려줍니다. 근데 안 알려줬을 때는 그냥 시뮬레이션이 돌아가는 초입니다. 시뮬레이션 돌아갈 때 1초가 아니고 1 단위 시간, 2 단위 시간, 3 단위 시간, 4 단위 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갑니다.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하는 시계가 틱틱틱틱 하고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내가 시간을 안 줬으니까 뭡니까? 시뮬레이션이 돌아가는 10개 틱틱틱틱 하고 10개 지났을 때 시간입니다. 정확한 시간은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뭘 해줄까요? B를 이제 뭐로 바꿨어요? 전부 다 세 개 다 1이었죠? 그다음 A를 1로 바꿔야 되겠네. A 1.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거죠. 자, 요까지만. 자, 맨 처음에 CI, A, B 있죠. 0, 0, 0을 줬습니다. 그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똑같이 해보면 돼요. 자, 10 지나고 나서는 뭐를 바꿨어요? 뭘 바꿨어요? 요것만 바꿨죠?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그대로. 0, 0 그대로 이렇게. 자, 그래서 요 8가지 경우를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나머지는 여러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또 10, 또 10 계속 줘가지고 하나씩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요 이니셜의 시작과 끝이죠.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그러면 요 시뮬레이터가 돌아가서 여기에 넣어준 값대로 돌아가서 출력은 어디로? 모니터로 나오게끔 시뮬레이션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테스트 벤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요. 지금 했던 얘기를 갖다가 잘 두고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가시면 테스트 벤치 만들고 하는 일들이 거의 막 큰일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